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전반적으로 더 덥고 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오니 폭염 및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새 2025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월 30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안 및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안양시 5개 관공홀 등의 안전점검 민간 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 위탁 동의안,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윤해동 의원입니다. 저와 김종중, 정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비율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 안전진단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7조의 분양 관련 내용 통지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 2, 32조의 3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대하여 최종훈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최종훈입니다.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감독의 신청 및 감독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 감독 구성원에 관한 사항, 감독의 실시 및 중지,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감독
감독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해당 위반 수반 사항은 감독반 위원 수당으로 연 2회 개최 1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훈입니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이 명예퇴직에 따라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5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당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접이식 유아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접이식 유아차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횟수, 시간 및 교육 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에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자 금년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최종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최종훈입니다.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5년 9월에 만료되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5개 광고물법 제9조 및 5개 광고물 조례 21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5개 광고물 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 및 5개 광고 관련 자격 있는 민간 수탁 기관에 5개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기존 위수탁 협약 종료일 이 길인 2025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3년이며 수수료 등의 수입의 일부를 운영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간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근본 제303회 정례회 우리위원회 소관 안양시 도시 및 주거경준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도시 및 주거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3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경정비법 및 24년 12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도시 및 주거경준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요건 중 노후 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부지 정합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위반 대상 지역 추가 면적 비율을 기존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경정비법 제14조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자에 대하여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의 5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감독위원이 감독을 마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제출된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2025년 1월 17일 시행으로 같은 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3조의 조례에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교육 내용,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라 이동 대상자를 기존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5개 강건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 5개 강건물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개 강건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은 5개 강건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구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01년부터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직전의 수탁기간은 경기도 5개 강구협회 안양시 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되었으며 5개 강구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과 점검 장비 등의 보유가 필수적인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작업 차량, 사다리, 기울기 등의 계측기를 보유하고 관련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 실태 및 실정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69개소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운영의 민간위탁은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199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직전의 수탁기관은 경기도 5개 광고협회 안양시 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되어 관내 산재된 현수막 시대에 대한 직접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에 있어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 책임 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 실태 및 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훈 과장님이죠? 예. 지금 도시 정비도 정비고 지금 임대주택 비율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해서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북측지 다가구 주택에서 이제 분양 대상자로 그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과장님? 몇 가지 내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민원이 들어온 지가 이거 북측 쪽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온 데가 북측이냐고요? 예, 북측 지역. 어떤 북측을 말하는 거죠? 운동장 북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다가구 주택으로 분양 대상자가 안 됐다는 거. 그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이거 조례를 바꾸는 그 과정 아닌가요? 운동장 동측에서 민원이 네. 들었는데요. 네, 그 동측 아니고 북측 아니에요? 동측에도 있어요? 예, 예.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지금 90년대 많지는 않고요. 이제 그 분양권을 그 줄 때 네, 그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 분양권이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같은 개별로 경우 등기가 안 그 돼 있고 소유자는 한 명이지만 네. 거기 사는 사람 세대수 세입자는 많잖아요. 공유 지분으로 돼 예, 있었던 그런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90년 4월 21일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네. 공유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인 사람들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럼 이런 분들이 분양권을 다 각각 줘야 구제를 된다. 받을 수 이렇게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요걸 해갖고 그거를 반영하려고 이번에 네.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90년대 이전에는 아마 이전에도 그렇고 좀 뭐 지나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데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구제를 받는 기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네네네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임대주택 이 지금 임대주택을 분양에 대한 건이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을 어쨌든 받고 이거를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는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이렇게 안 받은 걸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획서가 안 들어왔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임대 아파트 처분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요? 우리 저기 김동공 아시죠? 국장님은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셔요? 아마 거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임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에 포함하기 위해서 여기 써 있네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관리 처분 계획 시에 제대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오게끔 해서 그에 맞게끔 뭐든지 처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예. 일단 먼저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권은 와서 사전에 다 설명이 됐어요. 네, 궁금한 점도 많이 이해가 됐는데 이거는 또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직접 여기서 이제는 자세한 거를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향후에 5년에서 10년간 안양시가 인수해야 할 의무 임대주택 혹시 예상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러면 모르고 누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거 조례를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상황을 좀 파악해야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현황을 모르면 미치는 예상 금액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조례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 신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려면 임대주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은 네. 관리처분 계획이 그 나오면은 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요거를 지금 개정하는 네, 겁니다. 그거 들어가 반영해서. 있는 것도 알고요. 예, 예. 최소한 안양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예상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조례에 그 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좀 도와주십시오. 현황하고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030년까지 536세대의 임대주택을 지금 매입할 계획이랍니다. 536세대요. 6세대요. 예. 임대주택을 예. 그러면 예산 금액도 대략 파악이 되나요? 그 얘기는 제가 이 우리 380억이 들어간다. 얼마요? 380억. 380억이요? 예. 예.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안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 건축물 우리 비율을 조절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3분의 2에서 60%로. 네. 그러면 3분의 2면은 우리가 70% 조금 안 되는 약 66%? 예, 요로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좀 완화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더 많아졌잖아요. 재건축 할 수 있는 예, 예. 그 주택이 더 많아지는데 그에 따른 뭐 우려라든지 또 안양 그런 그 발생되는 일들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그 지금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게끔 그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그 요 법적 그 기준에 걸려 가지고 왜 이렇게
높으냐 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다 하고 싶으면 퍼센트 그래서- 60%를 뭐하러 남겨요? 0% 그래서 하지. 저희가 주민들의 예.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네. 또 그 전국적인 그런 어떤 정비 그 노도에 대한 그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저기 하시는 분이 한 거예요? 이건 제- 저희가 제는 분석을 다 한 거죠. 일부, 같이. 네. 이건 그 통계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분석을 했는데 네. 60%인 지자체가 11개고 예. 50%인데도 2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뭐 2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그러면 탓이 11개에서 우리 안양시도 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특별한 발생되는 이제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2에서 특별한 사안은 60%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60%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50% 해도 문제 없는데 굳이 60%라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3분의 2였는데 60%로 네. 완화해 준 이유는 도정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주민들이 원할 때 되게끔 해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타시의 또 사례도 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그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참고 자료로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기 되게 많이 곤란하시죠? 곤란하실 거예요. 아무나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발생되면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시민의 욕구도 반영이 되는데 그 퍼센트율을 그렇게 맞춘 것도 어떠한 그 기준이 있나 해서 좀 여쭤봤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타시가 11개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 기준은 없이 한 거네요. 네. 아무튼 저는 또 불량 건축물 해당되는 재개발 지역 지정하는 거 확대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우리 안양시가 토목공사랑 철도공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그에 따른 불편사항도 영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그냥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적절한 조치는 지금 이 정비 계획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 시점에서 그 조합 시공사가 보다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그 계획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집행할 사항인 것 조례를 같습니다. 제정을 해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확대되는데 여기서 논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조례는 제도예요. 제도에서 제한을 해줘야지 개발이 뭐 66%든 60%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사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답변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은 이후에 이런 제도 개선을 할 때 충분히 안양시가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답변이 별 이해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의원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반대하는 거 아닌데 적절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 안양시가 정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특히 인덕원, 그 뭐 비산동 또 만안 동안 할 것 없이 그 불편한 공사로 인한 불편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 하나하나 할 때 조례할 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하시 의원님, 예, 윤해동 의원님 보충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잠깐 김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준공 시점이 되어야
임대주택 가격이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해놓고도 실제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게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좀 약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시점에서 임대주택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관리처분 때 관리처분 시기가 되면은 대부분 분담금이 거의 이제 결정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바뀌다 보니까 관리처분을 다시 해요. 관리처분 계획을.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를 좀 방지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불응질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니요, 저기 아니 의원님 그 들고 얘기했어요.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관리인 이게 이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 비용 초기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뭐 두리뭉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예산이 앞으로 될 것인지 거기 궁금한데요. 감독반 네. 편성은 5명 이내로 해서 지금 그 저희가 그 예산 편성 내년도 편성하는 것 자체는 120만 원을 지금 편성을 저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무슨 120만 원이요? 그 일인? 운영 일인? 수당이죠. 수당. 1인? 예, 참석 수당? 수당에 대해서 그럼 하루에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시간 그럼 이제 우리가 두 총 시간이면 몇 건이라고 그랬죠? 이하면은 이제 10만 원이고 우리가 2시간 몇 이상 건이나 건너면 되죠? 1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안양에 몇 예? 건이나 몇 건 정도가 돼요? 아, 집합 감독 건물 아, 건수 예, 213개소입니다. 213개소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 해요. 아, 1년에 요거는 한 그 집합 건물 예. 거기서 이제 그 신청에 따라서 예. 5분의 1 이상의 그 구분 소유자나 그 점유자가 5분의 1 이상 그 신청을 했을 때 네. 그때 저희가 그 네.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나가 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자료를 이 요청해 조례를 가지고 만들므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아마 할 거예요. 네네. 신청을 네. 받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 네. 안양시에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하는 거는 213 개? 213건이고 예. 대형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또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하는 그런 건물은 또 제외가 됩니다. 제외돼요. 예.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형들은 유통상가라든가 제외되고 아니면 뭐 그냥 대규모 50 점포 그런 건 제외가 됩니다. 50개 이상 그 네. 집합 50개 건물 이상 내에 예, 50개 이상 위생이 집합 관리 건물에 대상이 대해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인을 음. 선임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그게 몇 개 정도 되냐 문제죠. 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13개소. 아니 조례를 만들면 더 또 추가적으로 또 접수를 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현재 뭐 앞으로 뭐 건물이 안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금 파악한 결과는 213개소가 안양시에 총 있다는 우리가 거고. 관리를 지금 안 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총 예, 예. 213개요. 그 중에서 예, 지금 현재 그 83개소가 지금 그 관리인으로 신고가 돼 있는 거고 예, 그 지금 39% 83개소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39%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그 해당하는 한 60%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그 관리인을 이분들은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좀 귀찮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요. 관리 이게 감독을 제도적으로 받게 보면 되면은 예, 집합건축물법이 사실 보면 공법보다는 그 사법에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상에 보면 그 특별법으로 그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그 과태료 규정 자체가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저희가 그 공법적 요소가 좀 가미된 성격의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과태료에 해당된다면 처벌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부분은 이 자율적인 조례를 부분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된 계기가 네.
어쨌든 이거를 집합 건물에서 어떤 관리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공기관에다가 예. 관리를 감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민원들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그런 있을 때 부분에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은 이거 조례를 만들어 이런 취지라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한 70% 정도가 될까요? 213 정도 되면은 아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거기를 네. 이제 관리 감독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네. 좀 발생이 되는데 지금 한 1인당 100 지금 아니 1인당이 아니고 총 저희가 아니요, 감독관. 예, 감독에 예. 대한 예. 거를 횟수를 예. 저희가 좀 추정하면 일단은 이제 지금 최초니까 12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120만 편성하려고 원요. 계획 중입니다. 1인당요. 그럼 아니 1인당이 아니고 감독반 그 5명에 대한 그 수당이 120만 원 총. 그래서 할 사람 있어요? 수요가 지금 저희가 그 민원을 추정해 보면은 지금 질의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을 보면 보통 그 25건에서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갖다가 감독 신청을 그걸 할 수당이면 한 거다라는 거는 20만 원 아직 정도가 되는데 한 예, 번에 15만 원 정도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그 횟수로는 그런- 뭐 예. 그럼 관리 감독을 번 하게 정도. 되다 보면 뭐 그런 뭐 서류상 그런 것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네. 걸 봐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120. 일단은 뭐 만 원이 최초기 1년에?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해보고 또 수요가 많다 그러면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또 민간 단체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걸 차후에 너무 과도하게 저기 너무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충질하시는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감독관 누가 나가요? 그 민간인으로 구성할 그 건축사 예정이고요. 이제 협회에서 정할 예정이에요? 아니요, 그 회계사라든가 회계사인가? 뭐 전문가들을 이제 편성. 거의 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그게 궁금한 거야. 그 수당 네네. 갖고 가냐? 예. 뭐 그렇게 아까 얘기해 주시는데 별도 아, 예. 설명 안 들으셨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부충질하시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거 외에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4년 전에는 보상경 위원장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하는 착한 수레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말도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친구들을 좀 주변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민원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저도 제안도 한 게 있었는데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의원이 또 많이 제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제 방식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파악 안 되셨죠? 아니 지금 각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시청을 온다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올 수 있는 게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만약에 예. 내일 내가 며칠 후 몇 시에 어디 가겠다 이렇게 하면 뭐 착한 소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바우처 택시가 그러니까 콜택시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임산부라든지 유아를 같이 동행하는 그 젊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하셔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바우처 택시가 지금 40몇 개에서 70몇 개로 늘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3대가 운행합니다. 네, 73대가 해도 예. 막상 퇴근 시간 되면 차 한 대 기다리려면 1시간이 기다려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요 예약 방식 도입이 가능한지 부서에 좀 의견 좀 네, 듣고 예,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좀 그게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예약을 다 하게 되면 못 이용할 수 있는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정한 비율 같은 걸 정해야지 될 듯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셔요. 저는 허울만 좋은 이 택시 40몇 대 있어도 한 대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 예.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일반 택시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은 제 가까운 분도 네, 그렇게 경험을 직접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거 70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수요를 좀 제한을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검토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바우처 택시 확대하고 또 우리 유아차 이용하는 네.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 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사전 예약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말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네,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 검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병일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유아차 그동안에 유아차를 갖고 와야만이 예, 탑승할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그런 네, 조건이 예. 됐었는데 네, 예, 예. 이건 적절치 않은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유아차를 갖고 와야만이 택시를 탈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그 유아차를 갖고 와야 됩니까? 이제 당초에 아마 초기에 처음 도입할 때 차량이 20대밖에 안 되고 이용해야 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을 좀 제재를 지금 주기 최민희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건 뭔 필요가 적당히 있는 거예요? 조정을 좀 조율을 하려는 의도가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아니 유아차 갖고 오려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죠. 집에는 다 유아차가 다 이제 있으니까. 불편한 건 분명하니까. 근데 그 갖고 오는 과정, 갖고 와고 택시를 타는데 유아차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왜 그 조건을 아니, 붙였는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어. 이제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좀 통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밖에 안 됐었으니까 차량이. 아니 그 유아차를 와서 번거롭게 해야만이 택시를 안 탄다 얘기죠? 이 택시를 그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20대밖에 안 됐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치 않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개정하는 거에 이제 네, 완화를 어쨌든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좀- 민원에 의해서 네, 개정이 예. 되겠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금을 어쨌든 많이 지원해 요구를 주시면 많이 아이의 이용할 수 안전을 생각하면은 카시트를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럼. 카시트는 좀 우리- 유모차를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계가 있으면 네, 좀 그리고 이해를- 이제 여기가 항상 계속 민원이 많이 오죠. 네, 예, 있습니다. 착한 술에 중증 장애인들 네, 예. 태우시는 분들인데 이게 착한 술에도 엄청난 뭐 2시간 뭐 예약이 걸리고 막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것도 문제고요. 지금 바우처 택시도 이 경증 장애인의 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민원이 너무 걸린다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예, 예. 걸려서 그런데 경증 장애인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경증 장애인도 웬만하면은 자기 발로 이렇게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증 장애인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돼야지. 그리고 임산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고 2세 아이도 엄마들이 얼마나 2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가만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증 장애인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 그것도 아마 판단을 하셔갖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애인 증명서 또는 네. 종합병원 진단서 같은 걸 다 첨부를 해야만이 주민등록 2세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돼야만이 그렇죠. 회원 가입할 수 있고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경증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 그건 구분이 급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우리가 중증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네.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좀 요거 하나만 저기 돼도 장애인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장애, 뭐 경증 장애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서 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장애인 네. 그 관련 법명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 법령에 의해서 증명이 1급부터 몇 등급까지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뭐 보건복지에서 이제 그런 장애인 저기를 받지만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에서 만든 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런 그리고 분들만 이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의 경기도만의 이게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 투입이 한다는 게 장애인을 그거는 무조건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지적하듯이 장애인으로 약간 등록돼 있어도 경증 장애는 이 지금 시간대가 밀려서 그렇게 대기 시간이 많은데 굳이 경증 장애인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네, 부분도 그런- 등급별로 좀 차등이 경증 장애인은 좀 그건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를 좀 취하는 쪽으로 예, 좀 예,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수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바우처 택시나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착한 착한 수련이나 이런 게 인근시 사례에 비해서 예. 우리 안양시가 한 몇 프로나 돼요? 프로라는 게 뭐 대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수를 포함했을 우리 때 시가 이런 바우처 택시도 우리 시가 처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기도가 가져가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는데 수원 다음에 우리 시가 많습니다. 또 그럼 착한 수련이나 이런 거는 그럼 마찬가지 둘 다 착한 다요? 술에 바우처 택시 다 우리 시가 먼저 이래 했던 거라서 복지 차원에서 예, 우리 예, 안양시가 따라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선두주자다.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하간 대수를 많이 늘리면 시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못 해주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그 타시 비해서 예, 예. 우리 안양시도 선두주자다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후발주자다 쫓아가는 추세다. 선도적으로 선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착한 소리 같은 건 우리 예산 자체가 46억이나 되고 이제 바우처는 이제 4억 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간 재정 여건을 봐서 증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동구 우리 도로교통장님 얘기한 대로 예산 100억 투자하면 더 많이 혜택할 수 있고 200억 투자하면 더 가는데 기사님들이 안 하니까 또 이것도 기사님들이 신청을 잘 안 하셔요. 문제가 기존에 일반 손님을 태우는 게 낫지 그분들 태우면 그 비용에 엄청 지체가 된다는 거지. 같은 이동을 해도 타는데 늦게 타고 이동할 때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기사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런 게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훨씬 많이 주면은 하겠죠. 뭐 기본료가 평균 10,000원 이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그 불편함도 있다는 거 위원님들 좀 알아 계시고요. 하여튼 안양시 뭐 선두주자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라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4항 안양시 5개 강보물 등의 안전점검 민관 위탁 동의에 대하여 지라시 위원이 계시면 지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탁권이니까 더 이상 지라시 위원이 안 계시죠? 또 계속해서 더 이상 지라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하여 지라시 위원이 계시면 지라시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최종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나요? 네. 네. 지난번에 지금 조례에서 보니까 우리 민간 위탁 관리에 관련돼서는 시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락됐었어요. 그 사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민간 위탁 조례에 관한 것 자체를 저희가 알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몰라서. 예, 최진규 의원님이 뭐 그 이제 말씀하셔서 다 보니까 저희도 파악하다 보니까 예.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를
파악하고서 사실 보면은 그 계약 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저기 예. 3개월간을 9월까지 연장을 하고 지금 동의안을 지금 이제 상정한 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다 이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조례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외 조항 몇 가지 네. 빼고는 아닌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질문 드렸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 관리 명단 하고 그 우리 안전점검 사무와 현수막 게시돼 있잖아요. 민간에게 네네. 행정 있고 민간한테 우리가 게시돼 내는 거 있는데 이런 거 혹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 행정이 할 수 있는 경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네네. 자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저기 인원 충당이 돼야 되고 또 네. 장비까지 저희가 다 어려움이 구입을 해야 있다.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그 가성비라고 할까요? 네.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네. 판단됩니다. 예. 그럼 행정보다는 저는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네. 오히려 민간이 더 네. 위탁이 낫다라는 거죠. 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수수료와 현수막 게시 대행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또 상단의 간판 광고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네네. 잠깐 듣긴 했었는데 여기 수입 현황이 대략 어떻게 돼요? 지금 그 3년간 그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8천. 네. 그리고 고정 광고 이거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그거고 1억 지금 8천? 예,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예. 이제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상당 광고라든가 또 그 현수막 수수료 자체를 좀 더 저희가 더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금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있고 네, 이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후에 네.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여기 강국물 협회에서 계속 이거 한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몰랐단 얘기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의회에다 민간 동의안을 위탁 거쳐야 된다는 그 거예요. 동의안 자체를 네, 동의안을 예, 거쳐야 동의안을 된다는 걸 받는 몰랐다는 거를 얘기죠. 절차를 예, 네. 저희가 지금 인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안양시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거는 네. 저희가 사실 보면 이게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게끔 돼 있는데 네. 이 광고물 협회 외에는 특정하게 다른 업체가 한 번이라도 여태껏 한 번에 더 그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그 이게 입찰이 현수막하고 광고물하고 이게 같이 돼 있으니까 여기 광고물 협회에서 이거를 인식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뭐 할 이렇게 수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는 건가 하고.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보면은 뭐 그렇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네. 공인중개사 이 협회가 많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엄청나게 네, 네. 많죠, 여러 네. 군데가. 근데 그분들은 그럼 그거에 관련된 협회에서 그런 일을 안양시에서 나오는 걸 할 수 있을까? 그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관공협회에서 현수막 같은 거는 그 해야 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랬던 계속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게 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지금 뭐 광고 수입료나 그런 것들 보면은 전 미약해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고요. 그 현수막이란 것 자체가 네. 총 뭐 저희가 뭐 도로 점용료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6,400원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자체가 8,400원 정도 네. 되기 때문에 그 네. 건수로 보면 또 네. 이 현수막 게시대가 이제 저희가 69개소가 있는데 네. 거기엔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 지금 많지는 현수막을 걸 않습니다. 때 게시대를 지정 게시대에 걸 때 경쟁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네네. 될지 투명하지 않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네. 1년에 한 번씩 네.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그 부분에 때문에 대한 문제는 이 없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거는 광고물들은 그 광고물 협회에 거의 다 뭐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로 네네.
들어가서 뭐 우선권을 그 사람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먼저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지정 게시대를 광고물 협회에다가 줄 것인가 그것도 다음에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제3자의 업체가 나타난다면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또 그 지금 뭐 현수막 그 신청 자체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투명하게 하기 네네. 바라겠고요. 네. 다음에도 이 너무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동의안을 안 얻고 저기 의회에다 동의안도 안 받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고요. 다음에 어쨌든 다들 투명하게 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 수입료도 이게 좀 현실화를 시키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개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유리한 방향으로 네네. 개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뭐 1억 몇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저기 우리 5개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단속은 양쪽 구청에서 그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어쨌든 형평성 그래 좀 잘 맞추셔서 시에서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할 시의원님 안 계시죠? 최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특별교통수상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선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